기계 가공에서 기하공차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출제됐죠. 자, 우리가 기계 설계학, 건설 기계에서 이 여러 가지 기계 관련 종목이 있죠. 기계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종목에는 뭐 건설 기계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기계 기술사가 있고, 그 다음에 금속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금속 가공이 있고, 기계 안전이 있고, 산업 기계 설비가 있고, 자, 금형이 있고, 차량, 이런 금속 재련도 있죠. 자, 이와 같이 이해도 뭐 한두 개 종목이 또 뭐 제가 누락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계 관련 종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건설 기계 이런 부분에 보면은 최근의 경향을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그 관련된 종목들과 연계해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건설 기계에서 출제되지 않는 문제들이 최근에는 출제되고 있다. 즉 예를 들어 기계 안전이나 산업 기계 설비에서 출제된 문제들이 건설 기계 기술사에 또 출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분야가 넓혀가고 또 건설 기계에서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 또 이렇게 다른 종목에 출제된 것이 거기에서 출제가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야를 넓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접된 그런 어떤 종목에 출제된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된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기계가공의 기하공차의 사용 목적, 이것도 여러 종목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 자, 먼저 이제 우리가 계열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계열을 작성해야 됩니다. 근데 계열을 작성하기 전에 자, 우리가 기하공차가 있습니다. 기하공차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치수공차가 있죠. 치수공차. 자, 치수공차는 우리가 많이 적용하고 있죠. 끼워 맞춤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끼워 맞춤에는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헐곰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이 있고, 그 다음에 억지 끼워 맞춤이 있다. 자, 이런 끼워 맞춤에 의해서 우리가 공차를 적용하고 있죠. 자, 그러면 기하공차는 왜 우리가 필요한가? 자,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 형상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형상이 나왔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을 이렇게 측정을 해 보니까 거기에는 직각도가 맞지 않고 평행도가 맞지 않고 또 진원도가 맞지 않고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온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품이 A와 B의 부품이 조립이 될 때 어떻게 되죠? 조립이 안 되겠죠. 즉 다시 얘기해서 기하공차는 조립 상태의 어떤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하공차를 우리가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하공차를 시스템 설계를 하고 또 그것을 서로 어떤 기계가 결합이 돼서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 그 기계의 조립을 원활하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하공차를 적용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하공차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라고, 거기에 있는 것처럼 기하공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하공차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좋겠죠. 그래서 기하공차의 중요성, 그 다음에 기하공차의 종류를 간단하게 언급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모양공차가 있다. 모양공차. 자, 모양공차가 있습니다. 모양공차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죠? 자세공차가 있죠. 자세공차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이치공차가 있고, 그 다음에 흔들림 공차가 있고,
흔들림 공차가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차에 의해서 우리가 기하 공차에 여러 가지 적용하고 있다. 또 이것이 단독으로 사용하는가 하고는 관련 형체와 연계해서 사용하는가,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언급해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 거기에 이제 본 것처럼 모양 공차의 경우는 어떻게 되죠? 평면도, 그 다음에 진원도, 원통도가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단독 형태입니다. 단독 형태. 그래서 평면도, 그 다음에 진원도, 원통도, 이런 것이 여기 해당이 되죠. 이것은 단독 형태다. 자, 단독 형태는 뭡니까? 어떤 우리가 치수를 할 때 A를 기준해서, B를 기준해서, C를 기준해서 그렇게 우리가 공차를, 기하 공차를 적용한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우리가 어떤 그 기하 공차를 적용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독 형태와 관련 형체는 뭐냐면은, 자, 단독 형체는 그 상태의 어떤 우리가 가공했을 때 그 상태의 어떤 공차를 의미하고 있지만, 관련 형체는 어떻게 되죠? 그것은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데이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데이텀을 기준해서 이 부분의 공차는 얼마 정도로 허용하고 있다. 이것을 나타내야만이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조립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서는 2번이 되겠죠. 그래서 기하 가공에서, 기계 가공에서 기하 공차 사용 목적 쓰시고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을 할 수 있다. 자, 경제적이고 효율적 생산이 된다. 효율적 생산. 자, 경제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 기하 공차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분량이 나오지 않겠죠. 분량. 조립이 잘 되니까. 분량이 나오지 않는다. 분량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가공비가 어떻게 되죠? 가공비가 우리가 더 들어가지 않겠죠. 증가가 되지 않겠죠. 증가가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문이 되겠고, 또 여기서 효율적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기계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움직이죠.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자, 운동을 합니다. 직선 운동이나 회전 운동을 하죠. 자, 이런 운동을 할 때 어떻게 되죠? 부하가 걸리지 않겠죠. 끼워 맞춤이 좋으니까.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되죠? 효율이 상승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생산원가를 줄 수 있다. 생산원가. 자, 여기서 생산원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경제적과 서로 연계가 돼 있죠.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분량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작 공차를 최대로 이용한 공차의 확대 경우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도면에 표기된 대로 우리가 그것을 가공을 해줌으로써 조립상의 어떤 어려움이 없겠죠. 원활하게 조립할 수 있고, 또 가공도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도면에 따라서 우리가 가공을 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기하공차가 거기에 표기가 안 되면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이 부품이 어떻게 조립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설계자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가공자는 모르죠. 이제 그런 것에 의해서 결국은 고민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생산성이 그만큼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기능적인 관계에서 결합 부품 상호 간에 호환성을 주고 결합을 우리가 보증한다. 호환성. 호환성 있고, 그 다음에 결합을 우리가 보증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호환성. 호환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할 때 결국은 A라는 부품을 사용하다가 마모가 됐죠. 그 마모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다른 걸로 부품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호환성이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결합. 부품을 서로 결합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다. 이제 보증이란 것은 신뢰가 되겠죠.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고, 다섯 번째는 뭐죠? 기능 게이지를 적용하여 효율적인 검사 측정을 할 수 있다. 검사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기하공차를 우리가 왜 적용하는가, 또 그것을 왜 적용해서 어떻게 또 그것을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 그 목적,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이 기하공차에 관련된 것은 모든 종목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출제가 된다. 뭐 금속이나 또 금속 재련, 뭐 용접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출제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다음은 축이음중 플렉시블 커플링의 특징과 용도입니다. 플렉시블. 플렉시블 커플링. 커플링의 특징. 특징과 용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우리가 처음에 계열을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자, 우리가 축이음이죠. 축이음. 축이음은 크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를 나눈다. 그래서 커플링이 있고, 하나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클러치가 있죠. 클러치. 클러치가 있습니다. 자, 커플링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결국은 드라이빙 유니트와 팔로잉 유니트, 즉 구동축과 종동축을 연결하는 그런 어떤 기계 부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구동축과 종동축을 우리가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축이음이 커플링인데, 거기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고정 커플링가 있고 플렉시블 커플링이 있고 뭐 유니버설 조인트 같이 서로 축이 이렇게 평행에 있지 않는, 축선상에 있지 않는 그런 커플링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언급해 주시기 바라고. 클러치는 어떻게 되죠? 동력을 어떻게 되죠? 동력을 연결하고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죠. 차단해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축이음이 여러 가지가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한 플렉시블 커플링. 자, 축이음을 할 때, 자, 여기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자, 이거는 모터입니다. 모터고 여기에 이제 결국은 축이 있고, 또 여기에 종동축이 있고, 여기 베어링이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어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동력이 전달하고 하고 있을 때, 자, 이렇게 동력이 전달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커플링을 연결하죠. 커플링. 이것이 커플링입니다. 자, 이렇게 커플링을 연결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어떻게 되죠? 여기에 있는 모터의 이 구동축의 모터의 이 축선과 그 다음에 이 종동축의 축선, 이것이 어떻게 되죠? 일직선상이 있어야 되겠죠. 일직선상. 일직선상이 있어야지 이것이 회전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흔들림이 없겠죠.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조립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보정하기 위해서 결국은 뭐를 하는가? 플렉시블 커플링을 쓴다. 자, 플렉시블이 뭡니까? 유연이죠, 유연. 유연성. 유연성.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설명하면 충분할 것 같고. 자, 본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본론에서는 축이음중 플렉시블 커플링의 특징과 용도를 설명한 다음과 같아 쓰시기 바라고,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경험했던 그것도 쓰시면 좋겠죠. 자, 일직선상에 있는 축을 고무나 가죽을 사용해서 진동을 안 하게 한다. 그래서 고무나 가죽을 이용해서 진동이나 충격을 완화시킨다. 충격을 완화시킨다. 말 그대로 어떻게 돼? 유연하게 움직이죠. 예를 들어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구동축과 종동축의 축이 약간 이렇게 중심이 약간 편의가 됐더라도 그것을 플렉시블 커플에서 보정을 하면서 동력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회전축의 이동이 자유로운 커플이다. 그래서 회전축의 이동이 자유롭다. 회전축의 이동이 자유롭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축 중심이 약과 어긋나도 축의 수축과 팽창을 이용해서 커플링 균형을 유지한다. 그래서 수축과 팽창, 축의 수축과 팽창에 의해서 축에 어떻게 되죠? 축의 밸런스를 유지한다. 균형을
유지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네 번째는 두 축의 중심을 정확히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 줄을 사용한다. 그래서 결국 구동축과 정동축의 축선이 어긋난 경우에 우리가 유용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축염의 유연성이 있어서 충격과 진동의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아까 여기 있죠? 이것과 이제 서로 연계가 되죠. 그래서 충격과 진동을 감소를 시킨다. 감소가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베어링에 무리를 주지 않고 소음이 발생하지 않아 조용한 커플링이다. 그래서 베어링에 무리가 주지 않아요. 베어링의 부하를 어떻게 되죠? 감소시킨다. 즉, 이 커플링에서 보정을 해주니까 베어링에 이렇게 부하가 걸리지 않겠죠. 그렇지만 고정 커플링 이런 것들은 어디죠? 구동축과 정동축을 완전히 볼트로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결국은 베어링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플렉시블 커플링의 장점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